금방 소개받은 장영복입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서로 이렇게 또 부방대 그 지역별로 또 이렇게 모이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도 한번 우리 구별로 한번 대장님들 소개하고 서로 얼굴 익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정선거 방지 대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가 정말 어디 의지할 때 기댈 데 없고 우리가 진짜 민초들이 맨주먹으로 이렇게 일어섰습니다.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 뜨거운 마음을 나라를 살리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뜨거운 감사와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지난 4.15 총선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선거 증거가 쏟아졌습니까?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조작을 주도했고, 또 대법원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또 아주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에서 선거 무효소송은 180일 이내 하게 되어 있는데 무려 2년이 지나도록 253개 선거구 중에서 139건의 그 소송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전부 뭉개고 겨우 5군데 하다가 재검표에서 가짜표가 막 쏟아지니까 재판을 중단했습니다. 참,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법부가 무너지고, 언론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이것만 해도 기사거리 아닙니까? 253군데 중에서 139건의 선거 무효소송이 일어났던 것만 해도 엄청난 기사거리입니다. 근데 언론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침묵했습니다. 또 야당은 어떻습니까? 당사자인 야당은 정말로 기가 막힐 정도로 부정선거를 외면하고 모른 채였습니다.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3구 대선이 참, 주는 의미를 살펴볼 때,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정권 교체하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우리 체제 변혁, 다시 말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살아남느냐,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로 가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선거입니다. 근데 지금 선관위 어떻습니까? 4.15 총선 때 쓰던 아주 불법적이고, 아주 정말로 위법적이고, 부정한 방법으로 다시 선거를 하겠다고 똑같이 지금 준비해놓고 세팅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국힘당은 지금 뒷짐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선 겁니다.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나섰는데, 정말로 이걸 우리가 지금 막지 않으면은 4.15 총선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선에서는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지역적으로 한 군데서 펑크가 나도 전체 숫자를 뒤집을 만한 숫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법원이 한 거 보십시오. 2년 동안 선거 재판 자체를 뭉개고 넘기는데, 지금 만약에 대선에서 어떤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저게 하겠습니까? 재판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로 매의 눈으로 감시를 하고 정말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정말로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는 지금 크게 보면 2가지 전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전투표, 본투표, 참관인들이 현장에 가서 매의 눈으로 부정선거를 감시하고 막아내는 방법. 또 하나는 외곽과 입체적인 측면에서, 총기적인 측면에서 감시하고 그거를
여론에 호소하는 방법,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일단 전자에 해당하는 사전투표와 또 본투표, 그리고 개표 참관인으로 나가서 우리가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교육은 일단은 제가 왜 우리가 어떤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 그 개표 장소에서, 아니 투표인이 사전투표, 당일투표 그 참관인에 해당하는 것은 동일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투표 참관인이 알아야 될 것을 단계별로 시작 전에는 뭐를 준비해야 되고, 또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뭐를 감시해야 되고, 그리고 투표 후에는 어떤 거를 정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개표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개표 참관인도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는데, 제가 일단은 그 7가지 전략,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는 7가지 전략을 가졌습니다. 제가 좀 첫째가 가짜 투표지를 제작했습니다. 제작하는 걸 우리가 무력화시켜야 되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됩니다. 4.15 총선에서 가짜 투표지를 허용한 그 가장 근본적인 그 고리가 뭐냐? 이게 바로 원래 우리가 도장을 찍으면은 그 사람이 내가 이 도장을 찍음으로 책임을 진다 하는 의미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157조 2항하고 158조 3항에 보면은 투표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사인을 날인하고 투표지를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8조에는 사전투표 관리관은 자기 도장을 날인하고 교부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선관위에서는 이걸 꼼수를 이용해갖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그 선관위 관리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관리 규칙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전투표 관리관이 이것을 인쇄로, 이 관리관 도장을 인쇄로 가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법에서 위임을 해줘야지 선거관리 규칙도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법에서 위임도 안 해준 그런 근거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선거관리 규칙을 만들어 갖고 가짜 도장으로 날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인쇄해서 배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자체가 가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4.15 총선에서 정말로 그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개인이 도장을 찍어서 날인해서 투표관리인이 줘야 되는데, 이것을 인쇄로 가름해서 막 찍어내고, 그 도장도 누구 이름으로 된 개인 도장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 개인 도장 같으면은 장영복 인, 이게 개인 도장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어느 투표소 관리관 인,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남의 도장을 갖다가, 분명히 법에서는 투표관리관이 자기 도장을 찍어서 교부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도장을 전부 선거관리에서 만들어요. 자기 돈이 국가 예산으로. 그 도장을 어느 투표소 관리관 인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로 인쇄를 가늠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가짜 투표지 만들기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개인 도장을 찍으라 그랬을 때는 개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철저히 책임지는데 어떻게 가짜 투표에 들어가면 발각되지 않겠습니까? 금방? 근데 이거를 컴퓨터로 가짜 투표지를 갖다가 그냥 막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묘하게 꼼수를 써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전투표장에서 이것을, 안 된다는 것을, 불법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이의를 제기해야 됩니다. 이것은 불법이다. 위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럼 투표지가 인쇄에서 나오는데 어떡할 거냐. 거기 옆에다 찍어라. 나리 찍어라. 개인 도장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투표지가 양산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가짜 투표지 집어넣어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그거를 가져오라고 해서 찍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은, 그럼 이 사람들이 못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의제기를 기록을 해라. 그리고 기록하라 그러고 우리가 그 이의제기 한 것을 가지고 고발하겠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고발하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세운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선거관리 투표장 현장에서 용기 있게 싸우려면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주장을 분명히 해놓고, 기록을 남겨놓고, 그리고 부감대 본부에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고발장도 만들어서 줄 겁니다, 나중에. 고발장 서식도 다 만들어 줄 겁니다. 투표관리관, 당신 도장을 찍어라! 이게 우리가 반드시 관철해야 될 주장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렇죠. 서명이 됩니다. 예. 근데, 거기 도장으로 날인하게 돼 있으니까, 도장 갖고 와라. 도장 없는 사람은 어디냐? 갖고 와서 찍어라. 그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고발한다. 이건 법에 분명히 자기 도장을 찍어라. 사인을 찍어라. 그래서 교부해라 하는데, 왜 안 찍느냐? 그러면 이제, 분명히 뭐, 선거관리 규칙으로 어떻게 해서, 무슨, 날인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위법이다라는 걸 우리가 주장을 해야 돼요. 네. 그 주로 선거관리, 투표관리는 그 동에 있는 직원들, 6급이나 5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보면 하인이에요, 분명히. 그죠? 그러니까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왜 선관위가 마음대로 인쇄해서 마음대로 만든 도장을 찍느냐. 그건 우리가 분명히 주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죠. 그러니까 가짜 투표를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는 체제가 이게 바로 사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그걸 응하지 않으면 투표 캐시를 중지한다. 못하게 할 수 없다. 예, 투표를 할 수 없다라는 것까지 주장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러면 선거 방해죄로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예. 아니 우리는 끝까지 네 도장을 찍어라. 투표 관리 도장을 찍어라고 주장하지.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투표를 중단하십시오 하면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거꾸로 역으로 우리를 걸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첫 번째 우리가 대책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관이가 하는데 그러면 이 정부 차원에서 선관위를 방문해도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그거를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저기 국힘당은 뭐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국힘당은
저기 지금 황교안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선거 방지대에서 이미 전국에 3,500개 동네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너희들 반드시 그 개인 도장 찍어라. 공문 너희들 안 하면은 고발하겠다. 라는 공문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중구 부방대 그 회원들한테도 그 우리 성명서 나간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국자연에서도 고발했습니다. 예, 이거 저기 안 하면은 우리 고발한다. 고발장을 직접 우리가 다 보낼 겁니다. 예. 예,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다 사인하기 때문에 도장들을 거의 안 가지고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그 투표관리관이 자기 개인 도장을 아침에 들고 나가야 되는데 안 가지고 나올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요담하게 할 일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각 5개구에 그 구청이나 등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다 보내서 투표관리관은 당일날 반드시 도장을 가지고 나와라.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일단 그 공문이 전국 각 읍동에 3,500개 읍동에 전부 공문이 전달된 거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예. 그러니까 예, 그거는 고발하겠다는 것까지 어디가 안 하면 고발하겠다는 것까지 다 해서 공문이 나갔습니다. 예, 그거는 하여튼 그날 우리가 전부 다 사전 투표하시는 분들이 우리 꼭 상관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가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퍼뜨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관리관 도장도 없는 것을 법에는 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게 돼 있는데 왜 개인 도장도 없는 것을 갖다 내가 투표하냐. 이거 하면 가짜표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시민들이. 잠깐만요. 아까 제가 국힘당 잠깐만요. 제가 아까 국힘당 거기 교육을 참여하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이거를 쓰시죠. 여기 마이크 마이크. 말씀 중인데 이거. 예, 말씀 중인데 죄송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분명히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됩니다. 상관인이 이제 사전투표장에 가서 이제 출력된 도장이 나오면 이거 위법이다. 그게 이제 저희가 그 158조인가 거기에 이제 그거 명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위반된다. 그렇게 이제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성관이한테 이의 제기를 하니까 우리 당신들 요번에 사전투표용지에 출력해서 도장 찍혀서 나오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요번에도요. 그래서 그거 위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무 소리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당신들 거기 관리관들이 사인을 안 찍고 이게 출력된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하면 그 관리관들 우리가 다 일일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관이 이제 세종 성관이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 성관이 직원이 예 고소하세요. 아무렇지도 않게 고소하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네들은 이게 다 뒤에서 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거니까 저렇게 이제 범법 행위를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힘당 차원에서 하는 게 있어요. 그 대응책이 뭐냐? 우리가 그렇다고 선거를 진행을 방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뒤집어 엎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의 제기서가 있어요. 제가 이거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의 제기서를 다 쓰셔갖고 거기에다가 투표록 이거는 공문서입니다. 투표 참관인이 제출을 하면 공문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를 쓰셔갖고 관리관한테 투표록에 기록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공무원들이 이거 들어가면 굉장히 난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뭐 어떻게 변명을 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이제 그리고 이게 촬영을 해놓으세요. 촬영을 해놓으셔서 쓴 거를 촬영을 하셔서 이게 국힘당에다 모으고 부방대 저한테 주시면 이제 촬영한 거를 보내주시면 부방대에다 보내고 국힘당에다 보내서 이걸 다 모아서 이제 고발도 이건 형사 고발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제기서는요.
그러니까 요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인 거는 또 부방대에서 좀 정리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건 또 다시 한번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또 고소장도 이미 서식을 포맷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배포를 해서 바로 고소장 만들어주고 경찰 부르고 하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시간 관계상 두 번째는 우리가 뭐냐면은 네? 네, 책자, 예. 제가 이걸 세부적인 사항 들어가기 전에 일단 총괄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교재 보면은 그 2페이지 보시면 저기 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예. 두 번째 전략이 사전투표율 조작입니다. 얘네들이 쓰는 수법이. 근데 4.15 총선 때 보면은 사전투표소에 그 CCTV를 다 가리라고 지시를 했어요. 왜 가렸을까요? 이게 사전투표 인원을 부풀리기 위해서. 부풀려야지 조작하기가 쉬워요. 조작을 아주 용이하게 할 수 있어요. 사전선거를 부풀려야지 자기들이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고 마음대로 사전투표율이 낮으면은 사전투표하고 뒤집으면 표가 작아서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그래서 유령투표가 막 쏟아진 거예요. 134세짜리가 2명이나 나오고 세계 최고 기네스북의 기록이 117세입니다. 생존한 사람 중에. 근데 어떻게 134세짜리가 2명이나 나옵니까? 우리가 재검표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그런 적으로 이렇게 아주 투표 인원수를 부풀리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투표 지금 광고 많이 하죠. 방송에서 얼른 사전투표하라고 엄청나게 또 오미크론 핑계대면서 많이 하죠. 그래서 사전투표율을 조작하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참관인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세는 거예요. 관내 투표자 수, 그 다음에 관내 투표자 수는 우편 투표입니다. 두 군데는 나눠져 있어요. 그걸 들어가는 것을 각각 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시간마다 정자로 써가면서 물론 개수기 갖고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누르는 거 하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정자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충분히 시간이 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계속 어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준비된 기록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서식 지금 논하드린 교재 중에서 이 국토본에서 나온 이 매뉴얼 한번 보십시오. 한번 펼쳐 보시면요. 거기에 여기에는 없구나. 그러면 그 자료가 다른 자료 같은데 5페이지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서식이 있어요. 정자 쓰는 서식이. 그래서 정자를 쓰면은 나중에 그 밑에 보면 처음에는 5, 10, 15, 20 이런 식으로 밑에 숫자가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쭉 정자만 쓰고 밑에다가 만약에 120 난에 2개가 들어갔다. 그럼 120에서 3개를 빼면은 117명인 거 알잖아요. 그죠? 정자만 써도 이렇게 집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가지고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참석할 때 매뉴얼이랑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걸 반드시 가져가서 우리가 들어간 사람, 나간 사람, 그리고 그 기록, 그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부 단말기라는 게 있어요. 보통 한 투표소마다 보통 5개 정도 이렇게 있답니다. 단말기라는 것은 뭡니까? 컴퓨터죠. 그러니까 직원들
투표관리소 직원이 쓰는 것인데, 그거 거기에 보면 투표인수 조회 현황이 나와요. 투표인수 조회라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투표관리관한테 미리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 있는데 대표로 가서 1시간마다 한 번씩 그걸 보겠다, 조회를 하겠다. 그러면 그 부정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1시간마다 한 번씩 보고 와서 적어요. 그걸 적어놓고 자기가 개수한 것도 적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부방대에서 보고를 합니다. 예. 사진 찍어도 되는데, 사진 찍어도 됩니다. 예. 그거는 뭐, 투표소에서 해야 될 것들 중에서 제일 금기가 뭐냐면, 질문하지 말라. 선거인한테 질문하지 말라. 근데 거기 그 촬영하지 말라. 투표 시간에 촬영하지 말라. 투표할 때. 촬영 못해. 투표하는 장면. 투표하기 전에는 괜찮습니다. 아니 그 투표소에 가면은 집회하는 데가 다 이렇게 가림막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걸 가림막 안에서 하는 거 촬영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그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회나 들어오는 사람들 그건 촬영할 수가 있어요. 들어온 사람 못 찍어요. 네. 들어온 사람 못 찍어요. 들어온 사람, 나간 사람 못 찍고, 우리가 숫자만 쉬어야 됩니다. 숫자만 쉬고, 그걸 감시하는 방법이 외곽에서 들어오지 않는, 외곽 감시대가 그걸 계속 그 투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촬영을 해갖고, 몇 명 들어왔다 나오고 그 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아까 부방대에서 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러잖아요. 참관인이 하는 것이 있고, 외곽에서 특공대가 촬영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투표자 수 유관 개수 및 실시간 집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통합 명부인 시스템 비교하는 거하고, 그리고 해석용 봉투도 있어요. 그것도 집계하는 거 전부 그 기록을 남겨놔야 됩니다. 그리고 외곽에서 촬영하는 거. 그 중요한 거. 촬영대가 진짜 제일 고생하는 특공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촬영대 많이, 제가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위조 신분증 가지고 독수 투표하는 경우가 얼마인지 예상되는 겁니다. 중국인도 엄청나게 들어오잖아요. 지금은 그 위조 신분증이 너무나 쉽게 만들어진대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생충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신분증 위조하는 거. 근데 얼굴은 같은데 각각 이름이 다른 그런 명함들이, 그런 그 신분증들이 막 수만 장이 쏟아져 나왔어요. 4.15 때. 그것도 중국인들이 하는 2만 장이 쏟아져, 2만 장이. 그러면 그게 어디에 쓰였을까요? 자기 신분 속여갖고 여기서 투표하고 저기서 투표하고 또 가서 같은 투표에서 반복 투표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신분증 꺼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 가짜 투표, 그런 게 이거는 분명히 그 사람이 명부에 있어야 되니까 이미 선관위가 만들어서 배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악질적으로 지금 이 부정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만 장이 나왔어요. 2만 장이. 발견됐어요. 2만 장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것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선관위 투표소 단말기 명부 앞에서 얼굴 확인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낮게 했는데, 반드시 마스크 벗고 얼굴 잘 확인하는지, 그리고 혹시 중국인인지 모르니까는 여기 말주 좀 붙여갖고 확인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은, 요구를 해서 그거를, 그렇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안 하고 그냥 얼굴도 안 써보고 한다든지 그러면 그 지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세 번째 전략이고, 네 번째 전략은 이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고 투표함이 바뀌고
또 교체되고 하는 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CCTV 설치했으니까 국힘당에서는 이제 안심하고 투표해라 이러는데 참으로 어처구니 짓입니다. 왜냐하면은 CCTV는 그것이 사전투표 보관소에 CCTV 설치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는 것을 계속 촬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시간만 로그 기록만 조금 바꾸면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잠깐 멈췄다가 들어가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4.15 총선 때 하면 되겠지 이래서 거기서 한번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그 기록이 남양주시의 그 기록을 CCTV 기록을 봤는데 그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기록이 쭉 연결된 기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장면이 잡혔습니까? 남양주 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봉이지 묶음을 이렇게 다발을 들고 다니면서 그냥 사인해요. 그리고 저녁 이미 사전투표소에 들어가면은 절대 개봉해서 안 되고 금지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사인해요. 직원들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사인하고 그냥 무슨 꽁무니 빼서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장투표지 투입 교체, 그래서 봉인하고 봉쇄하는 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투표함, 그 다음에 관외 투표함, 사전 투표함, 다 앞뒤로, 위로, 그 다음에 열쇠, 자물쇠, 그 다음에 또, 투표함에 보면은 로그인 1년번호 기록이 있어요. 그것도 촬영을 해놓고, 그래서 처음에 충분히 촬영을 해놓고, 그 다음에 사인할 때도, 이 사람들이 선관위에서 그런다 그래요. 사인할 때 미리 사인하십시오. 붙여요. 근데 사인해놓고 붙이니까 박스에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붙여놓고 사인하면서 옆에다가 간이라듯이 좀 쓰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수석을 하는 유성펜으로. 그게 법에 저쪽에 안 된대요. 그쪽에서 뭐 법에 접촉된 것처럼 재물손괴죄 이런 거 했는데 변호사들이 검토했는데 전혀 그런 건 재물손괴죄가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아세톤으로 닦으면 또 지워진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인한 것을 그래갖고 그걸 촬영을 해갖고 반드시 부방대에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럼 개표장에서 그 사람한테 그 정보를 줘요. 부방대에서. 그럼 그거를 참관인이 본 것을 개표장에서 개표 참관인이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꼼수인데 투표 참관인하고 개표 참관인이 다르다는 거 이것도 놀란 일 아닙니까? 같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위조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선관위, 선관위하고 임시사무소, 그 다음 개표소, 주변 외곽, 계속 상시간 감시할 특공대. 특공대. 특공대는 정말로 이 나라 역사에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공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역사의 중심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자세와 그런 각오 없이는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지금 보면은 그냥 나는 좀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그냥 수학이나 받고 이렇게 종전처럼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선관위 직원들은 미리 보내요 사람들을요.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그냥 가십시오. 가도 되겠네요. 막 조작을 해요. 그러면 돈 받았겠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 이게 참, 종전에 이게 참관인입니다. 이게. 우리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그 투표한 박스를 지키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 돼. 예. 그 다음에 등기, 배송조회, 이거 또 특별팀이 다 할 겁니다, 이거. 예. 그리고 개표장, 이거 접수부, 봉쇄 봉인, 요거 사진 대조하는 거, 이건 참관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 개표장 라이브 방송 촬영하는 걸 또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고 교체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래도 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예, 어쨌든 간에, 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수록 이놈들은 조작의 그 구멍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득표수 훔치기. 이건 뭐냐면은 전자개표기로 득표를, 바꿔요. 표를 바꿔버려요. 전자개표기로. 지난번에 고양시 병성구에서 촬영한, 개표관이 촬영한 영상인데, 너무 빨리 1분에 300매씩 돌아가니까, 투표 분리가 300매씩 돌아가요, 속도가. 이게 사람으로는 도저히 확인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니까, 웬걸 2분 만에 2번 통합당 표하고, 무소속 표가, 아무것도 안 찍힌 표, 그런 표들이 다 일본으로 들어갔어요. 불과 2분 만에 15표가. 경기도 고양시 벽에서. 그 영상이 그대로 있어요. 저희들이 다. 그 유튜브 상으로 다 나왔어요. 공개가 됐어요. 예. 그러니까 분류기를 조작하는 거죠. 조작. 그러니까 투표 분류기를 얼마든지 QR코드라든지 그 프로그램 자체가, 그리고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질까봐 얘기하는데, 전산 프로그램 자체가 조작이 가능하도록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조작, 원래 그 아주 고성능 칩이 들어가 있는데, 자이닝스 칩이라고. 근데 이거는 2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정상 칩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하나는 조작된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부유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요. 똑같은 2번이 부유에서 그 일이 있었어요. 하나씩은 1번으로 가게 설정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4장이나 5장이 하나씩. 부여에서 일어난 일인데, 부여에서 이상하게 정진석이가 이기는데 이상하게 막 너무나 차이가 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그러다가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한번 해보자 그랬고, 좀 기계가 이상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또 선관위에서 넘어갔어, 거기에. 그래갖고 다시 리세팅해서 했는데, 완전히 60표가, 180표 중에 60표가 뒤바뀌어 버렸어요. 생각해, 180표 중에 60표가 뒤바뀐다면은 얼마나 큰 폭으로 조작을 한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때 김방현 기자가,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가 그걸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알려졌어요. 보도했고 알려졌어요. 예, 그 다음에, 예. 네.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무법 아닙니다. 법에서 보면은, 선거법에는 반드시 접어서 투표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돼. 선관위 직원들이 엄청나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마치 거짓말을, 예, 선관 직원들이 하는 거짓말 때문에 개표 참관 신청해 놓고 참석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짓말 해갖고. 그래갖고 진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직시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법에는 투표지를 접어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투표할 때 인장 찍기 전에 4번 넣는 거야. 4번. 1번, 2번, 3번, 4번 접고, 그 다음에 인장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변 갖고 와서 사인을 딱 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투표지 그 훔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에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접어서 투표하기. 근데 처음에 주의할 게 있어요. 도장을 찍어갖고 접으면은 번져갖고 이게 무효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접어요. 여러분 접어갖고 펴갖고 도장 찍고 이렇게 반 접어서 넣으시면 돼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개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파에서는 이거를 반드시 그렇게 하자. 접어서 넣기 운동하자. 예. 12번, 12페이지에 있어요. 그런 게 바로 투표지 확실히 잡는 방법이 있어요. 네네네. 그거, 예. 나중에 한번 요거 지금 제가 드린 자료 요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이거는 이 자료는 국토부에서 만든 겁니다. 근데 예, 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집중적으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빨라요. 1분에 300메가 돌아가요. 그래도 나중에 그 영상을 다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찍어 놓는 게 좋아요. 찍어 놓고 한 사람은 계속 찍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된다면 중요한 건 어제 심사 개수부라는 데 있어요. 처음에, 처음에 개함부라는 건 뭐냐면 투표지를, 투표함을 갖다 열어갖고 쏟아놓는 데가 개함부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이게 분류해서 투표 분류기로 이제 분류기를 집어넣어갖고 나오는 장면, 분류하는 그런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100매씩 심사 개수부, 숫자도 쉬지만은 심사도 하는 그런 심사 개수부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 빨리 돌아가면은 100매 치는데 확 치면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리 사전에 미리 100매 속도를 줄여달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100매 속도로 줄여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정당한 주장이니까. 심사 개수부인데 거기서 막 300매, 속도당 300매씩 내버리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죠? 예. 섞였나 안 섞였나 이런 거 다 보는 건데. 그 다음에 미투표 분류지 또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개표 방송 조작하는 걸 막아야 돼요. 전에 하이로 총선 보면은, 지역 선관위에서 공표해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방송에 나와버렸어. 그런 것이 여러 건 나왔어요, 그게. 예, 그래서, 예.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고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선관위 위원장이 공표하고 난 후에 그게 넘겨져 갖고 전산으로 방송국을 가서 선관위로 가서 집계가 된 숫자가 언론에 발표되는 게 순서죠. 그죠? 근데 어떻게 선관위에서 집계해서 공표하기 전에 방송에 이미 나옵니까? 그 숫자가 미리 나옵니까? 이것도 조작인데 이것도 잡기 위해서 우리 특별대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생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및 투표지 소각. 애들이 증거인멸하고 투표지 소각했는 사이로 때 그 증거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 부서에서 그 봉인 상태, 또 정밀 촬영해갖고 업로드를 해놔야 됩니다. 업로드 해놔가지고 나중에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전국 개표소 또 라이브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참관인 공동감시단, 공동으로 대응해서 우리가 그래서 전략만 설명하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보냈고요. 좀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해야 될 액션 플랜이 좀 있어요. 꼭 아셔야 될 사전 지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개표하기 전, 개표 중, 그 다음에 개표 후, 투표 참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개표장에서 개표 참관인은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지식은 뭐고, 그 다음에, 개표 전, 후 해야 될 일은 뭔지. 이렇게 좀 설명해 놓은 그 동영상이 있는데, 그걸 좀,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